제가 GV80 팔려고 하는 이유는요, 제가 또 진짜 기다리는 게 있어요. 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수현입니다. 자, 오늘도 GV80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GV80 그만해라, 지겨 죽겠다, 이런 댓글이 사실 많았어요. 아마 이제 영상으로 내보내는 거는 이제 요게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영상의 제목과 썸네일에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GV80이 관심이 많은 차다 보니까 이슈도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하나 뜬 거 알죠? 뭔지 알아요? 리콜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제가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는데, 저도 주행하다 보면은 그게 있었어요. 이게 GV80이 다이얼이에요. 이게 드라이브, 후진 이렇게 다이얼 버튼인데, 제가 이게 주행할 때는 잘 큰 문제가 없는데 차를 주차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돌려서 후진, 그 다음에 전진 이렇게 바꾸잖아요. 근데 내 기억에는 분명히 이게 후진이라서 후진을 집어 넣는데 차가 앞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이게 그냥 내가 실수로 그렇게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리콜에 들어가는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물론은 엄청나게 큰 변함은 아니에요. 그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나만 하면은 이제 고쳐질 문제지만, 제네시스가 지향하는 게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리콜이 나왔다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빠른 대처로 리콜을 들어가서 소프트 업데이트만 하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습니다. GV80 왜 가져오신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차인데 이건? 그렇죠. 이거는 5인승 GV80 풀옵션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게, 우리 어제 영상에 올라온 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G80을 또 샀잖아요. 그래서 이 GV80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많은 분들이 우파 G80 이제 GV80 금방 팔 거다 막 이렇게 억측을 하셨는데,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조만간에 팔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놓고 파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이 차를 제가 타는 거 같이 이제 운전도 하는데, 아는 형님이 나 이거 엄청 사고 싶다, 나 이 차 달라 라고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저를 쪼르고 있는 상태인데, 이 좀 고민을 좀 해볼 거고,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 가솔린 모델이 이제 계약받는 거 혹시 아세요? 3월 9일부터 10시 정각에 이제 2.5 가솔린과 3.5 가솔린을 계약을 합니다. 가격은 2.5 터보 같은 경우 개소세 인하 기준으로 6,180만원, 3.5 같은 경우에는 6,587만원, 3.5 터보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3.0 디젤보다는 약 한 7만원 정도가 더 비싸졌다고 하고요. 어쨌든 이 2.5 터보가 사실 5천만원대에 출고되지 않나 라고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는데, 2.5가 6천만원 초반에 이제 출고가 되면서 조금 약간 실망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GV80은 아마 조만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상의 썸네일과 제목에 봤듯이 아무래도 G80이 아마 출고를 하고 좀 어느 정도 주행을 한 다음에 판매를 할 것 같습니다. 벌써 이게 근데 생각보다 인기가 많아요. 인정하나요? 엄청 많죠. 대기 계약도 워낙 많고, 지금 코로나 영향과 이 부품 생산의 차질로 인해서 지금 공장도 제대로 안 돌아가서 GV80을 지금 당장 계약을 해도 1년 뒤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장담을 못하는 상태라서, 이게 처음에는 이거 빨리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차를 워낙 제가 교환하는 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1년 정도 타도 손해 안 보겠는, 많이 안 보겠는데 라고 사실 바뀌어서 고민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G80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진짜 기다리는 게 있어요. 자, 어쨌든 이 GV80 제가 풀옵션을 출고했을 때 제 차 가격은 8,860만원, 거의 9천만원 돈이 넘는, 등식세까지 하면 9,100만원이 넘는 가격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GV80의 출고가는 7천만원 초반에서 7천만원 중반선이 아마 가장 맞지 않을까 사실 생각을 합니다. 7천만원 초반대면 옵션이 정말 많이 빠진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7천 초반에도 충분하고요. 좀 옵션을 지금 집어넣어도 7천만원 중반이면 가장 합리적인 제네시스 GV80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외관 컬러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지금 무슨 색이죠? 흰색. 흰색인데, 사실 지금도 저는 흰색을 만족합니다. 이 색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이쁜데요? 너무? 버건디 레드 약간 이런 색인데, 이것도 사실 이쁘긴 해요. 워낙 또 튀는 색이긴 하고, 그리고 여기가 햇빛에 밑에 바라봤을 때 펄감도 이쁜데, 저는 아무리 봐도 화이트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다른 색도 이쁜 거 많아요. 카디프 그린이죠? 카디프 그린 색깔도 예쁘고, 이 버건디 레드 아니면은 블루, 그 다음에 우리 최근에 카라큘라가 출고했던 코튼 실버고드, 그 색깔도 이쁘긴 한데, GV80 선택하시는 분들은 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린다면 화이트 선택을 추천해드릴까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차가 좀 크고 세련되기 때문에 좀
시원시원한 화이트 색깔이 이 GB80이 가지고 있는 라인들을 좀 잘 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 게 이제 컨비니언스 패키지라서 약 120만원을 선택을 하면 이 운전 그 8시트 이렇게 해가지고 스트레칭 모드인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거랑 이 소프트 클로징을 묶는데, 아무래도 컨비니언스 패키지 얻는 분들 대부분이 이 소프트 클로징 옵션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요거 옵션 안 넣어도 됐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이거 제가 운전을 하면서 많이 이용을 안 해본 것 같아요. 문을 닫을 때 이 문이 굉장히 사실 가볍거나 이러면 이 소프트 클로징 옵션이 좀 도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 GB80이 원체 좀 문짝도 두껍고 무겁기 때문에 그냥 좀 힘만 줘서 닫으면 문이 좀 쉽게 닫기 때문에 사실 이 120만원 옵션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2열로 넘어가면 사실 이게 제일 좀 큰 옵션 중에 하나예요. 바로 2열 컴포트 패키지라 그래가지고 단일 옵션으로는 가장 비싸요. 가격이 230만원 정도 하는 2열 컴포트 패키지 옵션인데, 이걸 집어넣으면 이 헤드레스트 룸에 저기 그 베개랑 그 다음에 요 거울이랑 뭐 여러가지 옵션들, 그리고 전동 시트가 사실 들어가거든요. 이게 보는 것처럼 얘는 지금 5인승이에요 5인승 같은 경우에는 이 앞으로 가는 시트도 수동이 아니라 전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7인승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5인승은 얘도 전동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옵션 가격이 230만원이면 좀 비싼 가격을 자랑한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2열 컴포트 옵션 정도는 꼭 넣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넣으면 또 여기 3열에 커튼, 이게 안 넣으면 수동으로 해야 되는데요, 2열 컴포트 넣으면 얘가 자동으로 들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정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옵션 딱 제가 2개 넣었죠. 2열 컴포트 패키지랑 70만원, 휠을 선택을 하면 약 300만원 옵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사실 이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차량은 5인승이라고 사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만약에 GB80을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근데 이게 의외로 제가 애기들 때문에 이 7인승을 샀다고 했지만 이 3열 시트 생각보다 많이 안 쓴다? 좁아, 아이들이 타도 잘 안 타려고 하더라고. 멋지긴 한데 많이 안 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좀 한 4명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3열 옵션 7인승 선택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인승으로 선택을 하셔서 타고 다녀도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차 출고할 때는 무조건,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GB80 무조건 7인승 해야 된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막상 타고 다녀 보니까 굳이 3열 시트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이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많이 안 쓰거든요. 자, 운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4륜 구동 시스템이야. 4륜 구동 선택을 하면 350만원을 추가하면 터레인 모드라 해가지고 뭐 눈길, 빗길 뭐 이런 거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요게 350만원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넣었으면 하는 옵션이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차가 무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사계절 있잖아요. 눈이 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노우 타이어를 끼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눈이 이렇게 또 많이 안 와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간단한 4륜 구동 옵션을 집어넣어서 타고 다니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는 좀 합리적인 GB80 옵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옵션 4륜 구동을 빼겠지만, 선택하시는 분들,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나는 옵션을 좀 더 넣어도 괜찮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4륜 구동 옵션 터레인 모드를 좀 선택을 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파밀러 패키지로 하면 630만원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운전자 어시스트 1, 그리고 2열 컴포트 패키지, 그리고 하이테크 패키지가 이제 패키지로 묶어서 약 630만원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묶어있는 거, 가장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걸 묶어서 따로따로 넣으면 700이거든요 근데 이걸 선택을 하면 630만원 선택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 처음에 패키지는 무조건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안 넣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많이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할 때도 헤드업 디스플레이 많이 안 봤습니다. 그래서 굳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안 넣어도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좀 넣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드라이빙 패키지 1 같은 경우에는 서라운드 뷰,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시동 걸어가지고 차 빼고 넣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포함이 된 건데요, 이게 가격이 180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요 옵션을 선택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최근에 비교 영상 찍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깡통 GB80과 비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랑 했을 때 굳이 필요 없고요.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드라이빙 패키지 2와는 자율주행은 저는 꼭 넣었으면 한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제가 이 GB80을 타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옵션이 이 자율주행 모드예요. 생각보다 자율주행도 잘 되고 좀 똑똑한 자율주행이 들어가 있어서 요거는 꼭 좀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옵션 가격은 약 150만원 정도
합니다. 하이테크 패키지가 이 3D 계기판이랑 전방 후방의 충돌 경보를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지능형 헤드램프가 들어가는데요. 저는 요거까지는 넣었으면 한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는 이런 거 필요 없지만 이 150만원 추가해서 하이테크 패키지 정도는 넣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150만원이 추가되면 600만원이 되는 거죠. 딱 여기까지만 옵션을 전 선택을 하겠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거는 2열의 탑승자가 이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게 사실 이 파노라마 썬루프거든요. 운전자는 잘 신경이 많이 안 써요. 그런데 중고가 팔 때도 이게 있으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저는 지금 와서 얘기하겠지만 이거 없어도 잘 팔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거 선택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디오, 이것도 호불호가 있는데, 오디오도 내가 만약에 그냥 오디오 신경 안 쓰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선택 안 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이거는 우리 깡통 그 GB80 칼라큘라 거 탔을 때도 소리가 이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안 넣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바로 가시죠. 자,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B80을 제가 이제 시승을 좀 꽤 많이 하고, 아무래도 운전을 좀 많이 했잖아요. 3000km라고 하는 좀 적지 않은 운전을 했었는데, 얘가 에어서스가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에어서스랑 얘랑 좀 장단점이 있어요. 얘가 노면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너무 요철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면 승차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노면의 움직임이라든지 잔진동을 좀 잘 잡아준다, 이런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반대로 좀 요철이랑 방지턱을 지나갈 때는 승차감이 확실히 에어서스보다는 떨어져요. 좀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못 잡아준다 라고 느껴지거든요. 그게 이 22인치 영향도 조금 있어요. 20인치를 제가 시승을 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좀 통통통통 튀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22인치, 2인치가 더 커지면서 조금 승차감을 좀 손해를 많이 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소음 부분이에요. 제 차에는 렉시콘 오디오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옵션이 들어가면 엔진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좀 잡아주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좀 잡아주는 그런 옵션인데, 그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진짜 조용한 소음을 자랑했고요. 아무래도 좀 금액대가 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꺼려 하겠지만, 소음을 좀 생각을 한다면 160만원 옵션도 선택을 할 만하겠지만, 이렇게 따지면 50원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굳이 없어도 된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 깡통 GB80 실내 소음을 좀 비교했을 땐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선택을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연비 부분이에요. 연비 부분도 리터당 한 10km 정도는 무난하게 항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도심, 고속도로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리터당 한 10km 정도는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연비는 좀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나쁘다라고는 사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보통 기름을 이제 디젤이잖아요. 그래서 한 5만원 정도 넣으면 거의 한 일주일, 뭐 2주 정도는 계속 무난하게 타는 그 정도 연비를 자랑한다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키로수가 좀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좀 있어서 좀 짧게 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주행거리가 좀 없는 분들은 진짜 한 번 넣으면 왼쪽에 좀 타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게 하네요. 자, 내려가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 GB80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지겹다 뭐 이렇게 다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이제 뭐 G80을 사서, 그리고 이제 GB80을 이제 오랫동안 타면서 실제 오너로서 선택을 하는 꿀팁을 좀 이야기를 해드린 거거든요. 진짜 웬만한 옵션 내가 아끼진 않았지만 7,200만원 정도면 GB80을 가장 합리적으로 출고하지 않았나 사실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사치를 조금 더 부리면 두 가지 옵션을 좀 더 추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렉시콘 오디오 160만원과 그리고 4륜구동, 사실 요거를 선택을 하면 4륜구동이 350만원에 렉시콘 오디오가 160만원이면 거의 한 5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은 7천 중반이에요. 그래도 500만원을 추가해도 7천만원 중반이기 때문에 내가 좀 옵션을 좀 많이 넣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7,500만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렉시콘 오디오와 4륜구동을 선택을 하고요. 나는 좀 옵션을 빼도 좀 컴팩트하게 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20인치 휠, 그리고 2열 컴포트 패키지, 그 다음에 하이테크 패키지,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트 2 딱 선택을 해서 7,200만원 정도에 출고하시면 딱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가솔린 모델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에 가솔린 모델들이 나오면 그 차 역시도 빠르게 한번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다음번에 또 엄청나고 또 알차고 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 오바. 그리고 2열 시트니까 요거 전동으로 되어 있고요. 진짜 넓지 않냐? 네, 와
진짜 넓다. 차박해 여기다 진짜 매트리스 하나 깔아놓고 차박해도 되겠다.